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거나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인형까지 금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말리입니다. 말리에는 듣는 사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나라에서 금지된 16가지 법과 기이한 관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모든 이야기들은 정말로 놀라움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15번. 모기를 해치는 행위 금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기는 해충으로 인식되며 귀찮게 하면 아무렇지 않게 죽이곤 합니다. 하지만 말리에서는 모기를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모기를 죽이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의 도곤족 도곤 전통 신앙에 따르면 모기는 조상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모기는 단순히 질병을 옮기는 곤충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이며 도곤족의 신화와 종교 체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기를 죽이는 행위는 조상과 영적 존재를 모욕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이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도곤족의 전통 신앙에 따르면 모기를 죽이는 데 따르는 결과는 병, 불운,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건강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리의 도곤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 공동체가 모기에 대해 가지는 전통적 신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과 소통하거나 함께 일할 때 상호 존중과 공감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4번. 금요일에 노란색 옷 착용 금지. 말리에서는 일주일 내내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금요일만은 예외입니다. 이유는 바로 말리에는 금요일에 노란색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매우 이상한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리에서는 노란색이 행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지지만 이것은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만 해당됩니다. 금요일에는 노란색이 불운을 부르는 상징으로 간주되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말리 문화에서 금요일은 특별한 날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식과 전통 예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란색은 애도와 불운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간주되어 이 날에는 적절하지 않은 색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이 날의 의미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 금요일에 노란색 옷을 입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말리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말리에서는 평소에는 행운의 상징인 노란색이 금요일에는 애도와 불운의 색으로 여겨지며 하나의 색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잘 드러냅니다. 13번. 금이 넘쳐나는데도 극심한 빈곤.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말리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금밖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들에게는 금만 있습니다. 말리의 인구는 약 163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이 중 약 5분의 1은 금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누구나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말리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이 금을 캐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금을 찾기 위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고된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인생을 바꿀 만한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자 필사적으로 금을 채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꿈일 뿐입니다. 금이 나오는 땅은 대부분 광산 소유자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채굴을 하려면 가혹한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리의 생산 기술 또한 낙후되어 있어 금을 캐는 방식도 매우 원시적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야생 동물의 뼈로 만든 글개를 사용하여 금을 캐며 그 효율도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채굴 인원이 너무 많아 수익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여기에 구매자들의 가격 뿌려치기까지 겹쳐 실질적인 소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매우 소박합니다. 하루하루 금을 캐며 잠시라도 배부른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전부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금을 캐면서 광물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지만 말리의 여러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환경 속에서 땅을 파며 금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이 그 땅에 오래 머물며 희망을 거는 이유는 그 땅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살 여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해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IS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분쟁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왜 말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여겨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리에서는 민족 및 종교 간의 무장 충돌,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세력의 성장, 그리고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리가 위치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지금 불안정과 갈등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알케다,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무장 단체들의 존재는 다양한 치안 문제를 초래하며 테러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리는 빈곤, 인프라 부족, 정치적 불안정 등 심각한 사회의 경제적 문제들까지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말리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하려는 이들에게도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 나라에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리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 계속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11번 전사 수출의 중심지.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많은 말리 청년들이 반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말리는 지하디스트 전사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로부터 전사들을 수출하는 악명 높은 국가로 말리는 점점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은 주로 알케다나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말리와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말리와 그 인근 지역에서 젊은 전사들을 모집하는데 돈과 혜택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서의 인정 등을 미끼로 삼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단체에 가담하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지역 지도자들이나 종교적인 압력에 의해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리에서 지하디스트 전사를 수출하는 현상은 사헬 지역 전체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불안정성을 높이고 테러와 무력 분쟁의 위험을 확산시키며 국제사회에도 극단주의 무장 세력에 대한 대응과 지역 안보 유지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0번 여성은 반드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말리는 기후가 꽤 더운 편이라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입어야만 합니다. 말리에서는 여성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오랜 문화와 전통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는 여성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로 특히 이슬람 사회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단정한 복장은 단순히 옷차림에 대한 규칙을 넘어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기대와 존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여겨지며 단정한 복장은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말리 내 일부 이슬람 공동체에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종교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몸을 가리는 옷차림이 신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신체를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말리는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교나 문화적 이유를 떠나서라도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이 본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는 점입니다. 9번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땅. 앞서 말리 정부의 여러 규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정부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이 언제 축출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말리는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운영 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중앙정부가 붕괴되고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리 내 불안정성이 심화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민족 및 종교 간의 긴장, 무장 단체 간의 충돌, 그리고 알케다나 이슬람 국가 IS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확산 등이 그 원인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도 국민의 불만과 불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반군 운동이 커지고 통치력이 사라진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8번 섬뜩한 의식들. 고대부터 이 땅은 수많은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으며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권력을 위한 전쟁터일 뿐 아니라 존경받는 동시에 섬뜩한 의식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깊은 숲과 광활한 사막 속에서
말리 사람들은 지금도 고대의 의식과 마법처럼 황홀한 축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리에서 가장 유명한 의식 중 하나는 신비한 생명체를 기리는 제례입니다. 매년 마을 사람들은 보호령 역할을 하는 신화 속 생명체에게 감사하고 축복을 기원하는 성대한 축제를 엽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무시무시한 가면을 쓴 채 모닥불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데 그 광경은 생생하면서도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말리에는 어두운 죽음의 의식도 존재합니다. 깊은 숲 속에서는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특별한 장례 의식을 열어 혼을 불러들이고 망자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말리의 땅에서 이러한 섬뜩한 의식들은 풍부한 문화를 상징할 뿐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와 흥분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7번. 보안요원과 군인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말리에서는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진에 보안요원이나 군 관련 장소가 찍혔다면 말리를 떠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안요원과 군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면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촬영 금지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촬영을 금지함으로써 첩보 조직이나 적대 세력들이 보안요원이나 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격이나 파괴 활동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보안요원이나 군사시설을 사진에 담는다면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과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6번. 사방에 널린 골동품.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리에 가서 금을 캐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골동품을 사고 팔아도 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리에서는 골동품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전역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골동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리는 예술과 골동품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독특한 여행지입니다. 도시와 마을 곳곳에 많은 상점과 독특한 시장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에서 유래한 골동품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들, 예를 들면 젠네 골동품 시장이나 팀북투 골동품 시장에서는 도자기, 청동, 목재 등 이국적인 물품들뿐 아니라 희귀하고 값비싼 골동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숙련된 장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며 말리의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유산입니다. 시장에 전시된 골동품들은 단순한 쇼핑 선택지를 넘어 관광객들에게 말리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물품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제작 방식에서부터 현지인들의 일상 속 사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맥락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방문할 용기가 있다면 골동품 몇 개쯤은 꼭 사보세요. 어쩌면 집에 돌아간 후 그 물건들 덕분에 뜻밖의 큰 돈을 벌게 될지도 모릅니다. 5번. 바비 인형 반입 금지. 바비 인형의 매력을 견디기 힘든 아이들이 많지만 말리에서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예쁜 장난감을 자녀에게 사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리 정부가 바비 인형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 해도 바비 인형을 말리로 들여오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리의 바비 인형을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전국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여론은 찬반 양쪽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이 결정을 지지하며 말리의 문화와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외국 장난감, 특히 바비 인형이 말리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장난감에 노출되면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문화의식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불편함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비 인형 금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말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정부가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집중하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문화와 전통이 차지하는 역할,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지닌 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타당한 근거와 가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상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4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의 고향. 지금 이 시점에 말리를 방문해 그곳 주민들의 고된 삶을 직접 본다면 과거 말리 제국이 얼마나 번영했었는지, 그리고 이 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인 만사 무사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사 무사는 말리 제국의 통치자로 이 땅은 광대한 영토와 소금, 금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한때 말리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했던 국가였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곧 만사 무사의 총재산이 상상조차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했음을 의미합니다. 셀레브리티 네트워트는 그의 자산을 약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조차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가진 만사 무사는 다른 어느 군주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치스러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한때 6만 명에 달하는 수행단을 이끌고 카이로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 일행에는 왕실 관리부터 노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 3개월 정도 카이로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 너무 많은 금을 사용한 나머지 현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 영향은 이후 10년 동안 계속되어 카이로의 금값은 계속 불안정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부외에는 후세에 크게 남긴 것이 없었고 말리 제국은 점차 쇠퇴해 지금은 말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금더미 위에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번. 이슬람의 영혼. 자주 겪는 빈곤과 식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말리 국민들은 온화하고 관용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은 한때 이슬람의 지성 중심지로서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지닌 나라입니다. 팀북투는 333인의 성자의 도시로도 불리며 15세기와 16세기에는 종교 및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슬람 문서와 서적의 귀중한 소장품들로 가득했고 팀북투의 모스크와 이슬람 묘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의 학자들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함을 느끼게 되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종교적 예의를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인사하는 행위조차도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귀중한 책들의 나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리는 한때 매우 번영했던 지역이었으며 14세기 초부터 16세기 말까지의 황금기에는 서아프리카의 주요 지성 중심지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방대한 고서 우수 컬렉션입니다. 이 유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으로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책들은 말리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지혜에 관한 지식의 원천일 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리의 고서들 가운데는 고대 아랍 문자로 쓰인 코란 사본, 역사 기록, 전통 의학 지식, 심지어 독창적인 문학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단지 말리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전쟁, 환경 파괴, 심지어 문화적 약탈로 인해 이러한 고서들이 소실되거나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두 차례나 파괴를 가까스로 피한 뒤 서아프리카의 수십만 권에 이르는 고문서들이 점점 격화되는 폭력 속에서 팀북투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불길은 언제든 이들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1번. 세상에 둘도 없는 진흙 모스크. 말리는 책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상징적인 독특한 건축물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젠네 데모스크는 말리의 종교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말리 국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젠네 데모스크는 말리의 상징이자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말리 인구의 약 90%가 믿고 있는 이슬람 신앙을 상징하며 고대 도시 젠네와 함께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13세기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의 모습은 1907년에 건축된 것으로 20세기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스크는 진흙으로 지어졌으며 일반적으로 점토, 모래, 물 같은 단순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비와 바람의 침투를 막기 위해 특별한 재질의 덧칠로 표면을 마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록 건축 자재는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이 구조물들은 독특한 섬세함과 미적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진흙 모스크들은 전통적인 문양과 정교한 디테일을 갖춘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지니며 주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공동체가 모여 중요한 종교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이 모스크들은 말리 국민들의 문화 보존과 전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말리인들의 자긍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지역의 문화적 풍경에서 눈에 띄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진흙 모스크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문화 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리에서 금지된 것들과 기이한 사실들 총 16번까지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전 세계의 독특한 여행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모험에서 만나요.